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풍랑을 만나 사도 바울의 배가 지나간 유럽 최남단에 위치한 가우다 섬. 작은 섬이지만 그 안에는 아기오스 파블로스 교회를 포함하여 12개의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2000년 전 바울의 배가 지나간 역사적인 가우다 남쪽 리비아 해와 트리니티 봉까지 그 깊은 감동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유럽에서 가장 남쪽 그레데 섬에서도 다시 가부두스라고 하는 가우다에서 이제 본격적인 가우다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 아침 일찍 이 동토우는 이 가우다 섬에서 보는 새벽녘, 드디어 해가 떠오릅니다. 예, 찬란한 이 해가 뜨는 쪽이 이제 가우다에서 바라본 그레데 섬의 동쪽에 해당이 되겠지요. 네. 자, 이렇게 가우다 섬에서 2박 3일을 머물면서 마침내 이제 가우다의 섬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이제 본격적인 가우다 답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예, 이제 가우다 섬의 중심에 이르는 한 마을이고요. 이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우다 섬을 답사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듯한 곳이 가우다인데 여기에 보니까 거의 이렇게 곳곳에 대략 12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바울의 이름을 가진 아기오스 파블로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이제 주일 예배는 여기 바울 기념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우다 섬에서도 이제 여러 12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이 가우다 섬의 모형인데 트리니티 삼위일체 교회 또 마리아 교회 여러 이름을 붙인 교회 중에서 세인트 폴의 사도 바울 성 사도 바울을 이름한 교회가 있어서 그냥 아마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붙인 이름이지요. 특히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가우다 섬 남쪽을 의지하며 지났던 그렇게 해서 언급되었던 가우다 섬이죠. 그래서 또 우리 이 교회에는 중요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곳인데 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 비포장길인데 드디어 바울의 이름을 한 교회를 도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나선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 가우다 아래로 의지하며 항해를 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가우다 섬에는 그 사도 바울을 기념한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교회 입구 오른쪽 청동에는 풍랑 만난 사도 바울의 배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아지오스 파블로스, 즉 세인트 폴, 거룩한 성인 바울을 기념한 교회가 가우다에 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는 여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을 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역사를 기록한 청동 성화가 있는 걸 보면 세상에 이 풍랑을 만난 배 그리고 울부짖는 사도 바울 또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끈에 묶여있는 바울 모습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가우다를 의지하며 갔다가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의 청동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와, 오늘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리기로 결정한 건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른 우리는 가우다의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이름을
붙인 교회이면서 그의 역사를 이제 로마로 갈 때의 풍랑 만난 그 이야기를 기념한 곳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그레데 섬까지는 방문을 쉽게 그러나마 할 수 있지만은 가우다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우다에서 만난 사도 바울 아주 의미 있는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풍랑 만난 바울의 말씀도 읽고 또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한국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도행전 27장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참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하고 드리는 어떤 찬송도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정말 예배의 시간이었고요. 자, 예배를 마치고 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부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제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래도 창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서 모든 예배가 다 감사와 은혜이면서 특별히 감동의 주일 예배를 가우다 섬의 사도 바울 기념교회에서 드렸고요. 그저 길이 있는 곳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가우다를 이것저것 돌아보고 있는데 참 의미 있는 것은 가우다 섬은 한국 교회에 정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행에 정말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이 멜리데에 밀려가기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의 현장입니다. 네, 이곳에도 염소가 이렇게 방목되고 있고요. 인구는 뭐 150에서 200여 명의 작은 곳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로운 모습, 그리고 저 바다 건너 그레데 섬이 보이는 곳입니다. 정말 유럽에서도 가장 최남쪽, 또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가우다에 가게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미니마켓, 자그마한 가게조차도 찾기 힘든, 또 몇 안 되는 곳. 아마 이곳이 마켓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이제 해안을 의지하면서 왔던 사람들이 좀 뭔가를 살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예, 가우다의 빈 의자. 이게 저기 유명한 물놀이 기구와 관련된, 또 간단하게 슈퍼로 장을 볼 수 있는 온갖 것이 다 있어요. 또 먹을거리에서부터 이렇게 해수욕에 필요한 샤워 제품까지. 자, 한적합니다. 지난 코로나에 이어서 더욱 한산하지만 그래서 가우다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를 좋아한답니다. 조용하고, 네, 네, 한적한 곳에서 그릭 커피 한 잔 하면서 사도 바울을 찾아 나선 우리에게 잠시나마 여유로운 쉼을 주었던 곳이고요. 정말 최남단이라는 곳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또 이곳저곳을 다녀보는데 또 하나 만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2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마침 이곳은 열려 있었어요.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에 있는 교회조차도 우리에게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배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더라도
촛불을 켜놓지 말라고 아마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네, 하나하나가 눈여겨볼 만한 곳이고 그리고 있는 중이네요, 이렇게. 시간 날짜마다. 이곳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꾸며놓고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제단을 그림으로 표시를 했고요. 예, 이렇게 동굴에서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그려놓기도 했고요. 자, 인근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가봤는데, 이야, 이게 보통 나무가 아니었어요. 이야, 가우다에서 본 가장 인상적인 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잖아요. 바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고 보면 이 가우다는 유럽과 아프리카 때 중간 지점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무가 자라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아름답네요. 지중해 한가운데이긴 하지만 지질대로는 이제 아프리카성,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나무도 이 광야에서 자라는 사막의 식물이었고요. 사람을 만났어요. 가우다에 살아가는, 아마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러 가는 경운기를 이렇게 봤고요. 유일하게 있는 가장 큰 마을, 카스트리라고 하는 요 마을은 이 가우다 섬의 중심입니다. 앰뷸런스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제 클리닉 정도. 근데 여기도 이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씩 이 가우다에 이런 복지도 정착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몇천 명 붐비고 수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이제 겨울철에는 다 이 비수기니까 이 그레데 섬이나 이제 그리스 본토로 가서 일을 하고, 뭐 겨울철에는 뭐 한 현지인 한 150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예, 여기 약국 이렇게 있고, 예, 문이 닫혀 있었고요. 이제 성수기 때는 이제 의사가 상주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산한 겨울철에는 이제 없고, 예. 요게 이제 카스트리라고 하는 이 마을의 중심. 유일하게 마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곳곳에 이렇게 마을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이 한두 채씩 있는, 그리고 학교가 또 있어요. 예, 겨울철에는 아주 적지만 이제 학교를 막 지었네요. 이렇게 농구장도 만들었고, 교실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인구가 겨울철 적을 때는 뭐 100몇십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부도스에 학교도 있다는 거. 예. 네, 유럽에서도 최남단이면서 유럽에 속한, 그래서 유럽에서 어쩌다가 찾는 사람들은 정말 무인도는 아니지만 무인도와 같이 조용하고 붐비지 않는 그 맛에 가우다에서 며칠씩 묵다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학교는 아직 닫혀 있고요. 건물이 이렇게 새로운 거 보니까 이제 막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가우다에 한국 교회는 뭐 더러 무인도처럼 알려져 있지만은 그래도 최소 150에서 성수기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우다는 무인도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쩌다 찾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그마한 이렇게 카페 겸 식당이 있어요. 네, 마침 지나는데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흥겨운 또 사람들이, 가우다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귀하고, 또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곳도 귀하고. 보니까 그리스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마침 흥겨워서 이렇게 식사와, 사람이 귀한 섬
가우다. 근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요, 그냥 여기 오신 손님들이 흥에 겨워서 이렇게 추교되었다네요. 역시 그리스 사람들이야. 그 염소 치즈로 만든 거, 염소 치즈. 염소치죠. 그릭 샐러드는 페타 치즈라고 해서 소의 치즈로 하는데 이 크레타에서는 염소가 많이 자라고 염소 치즈를 많이 합니다. 참 그리스는 샐러드가 유명해요. 네. 일몰의 가우다의 그릭 샐러드를 먹습니다. 아, 아주 색깔이. 우리가 이제 또 일몰에 이렇게 해가 지어가면서 마침 비가 온. 이게 이제 아침이네요. 아침에 간밤에 흐린 그런 기운에 이렇게 우리가 또 무지개를 보면서 남은 여정 계속해서 이제 아침나절입니다. 네, 사실 2박 3일 동안 배편 때문에 묵게 되어서 뭐 볼 것이 사실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다니다 보면 가우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아마 2박 3일 머물면서 이렇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가우다의 구석구석과 아침과 저녁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죠. 가우다 섬에서 가장 남쪽 끝에, 즉 유럽의 가장 끝, 또 그리스의 가장 끝인 이 봉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리피티 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가우다의 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가우다 섬까지 왔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날 특별히 가우다에서도 최남쪽 해안을 이렇게 보는데 이곳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에 밀려서 가우다의 남쪽 앞에 펼쳐진 이 바다를 리비아 해라 그럽니다. 즉 가우다 섬 아래쪽으로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 풍랑에 밀려 이 앞바다를 지나서 멜리데 섬까지 갔지요. 특히 이곳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람에 밀려서 저 더 남쪽 리비아 그 해안가에는 거대한 모래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르디스라고 하죠. 만약에 배가 밀려서 그곳으로 갔다가 그 모래톱에 배가 걸리면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은 또 지나가는 배라도 만나지 못한다면 거기서 식량 떨어지고 물 떨어지면서 전멸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항해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가우다 섬 아래쪽 리비아 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지났던 바닷길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미 이 그레데 섬에서 이 불어오는 북풍으로 인하여서 지나던 배가 이 스르디스에 밀려 걸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기후는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드디어 최남쪽 바로 절벽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곳 아래를 밀려서 지났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기억하며 유럽의 최남쪽 섬이면서도 그 섬에서 남쪽 해안가를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이 그레데 섬에서 미항에서 베닉스를 가려다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 바로 이 앞바다를 이제 풍랑에 휩싸이면서 열 수일 만에 멜리드 섬에 도착합니다. 바로 이 리비아해를 따라서 멜리데까지 갔던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바닷길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그 리비아해 가우다 남쪽을 이렇게 화면으로 소개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네, 이 가우다 섬의 지질입니다. 가우다 섬의 이 토양 자체가 굉장히 황무합니다. 가우다 섬에서 그 지중해 그 흔한 올리브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대신 보면 이 광야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씨띠임가
또 이런 나무들이 자라는데 굉장히 이걸 보면 이미 이 가우다에서는 아프리카성 기후와 토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우다에서 이 지중해성 가장 중요한 올리브를 볼 수 없다는 것. 이스라엘 사냐의 향이 나는데 바로 이거죠. 이게 굉장히 아주 향이 이게 유대의 향이거든요. 유대 땅에 그냥 이렇게 바람 솔솔 부면 풍기는 향긋한 향이 이 가우다 섬에도 있어요. 네, 정말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면서도 메마르고 건조한 기후대라는 것을 이렇게 자라는 식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이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중해성 소나무를 또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네, 이스라엘의 지중해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지중해성 소나무가 가우다 섬에도 있다. 아니 식물학자들도 이 가우다는 아주 가우다만의 독특한 식물군을 이루는 생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역시 염소와 양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일상에서 보면 또 유대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2박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우다를 떠나 다시 그레데로 갑니다. 정말 이 차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배가 3일 후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우다 구석구석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뭐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가우다 섬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고요. 한국가의 이 구멍가게의 이 슈퍼, 그러면서 모든 것을 팔면서 또 이 식당까지 겸하고 있고요. 또 이곳에서 이제 몇 안 되지만 모두가 다 가우다 산이라고 그럽니다. 네, 특히 이곳에서 만난 할머니가 주인이신데 거의 50년 이상을 이곳에서 시집을 와서 운영하고 계신 할머니 모습, 예, 여전히 언제 가도 건강하게 살아계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할머니가 마련해 주신 오믈라이스와 약간의 이제 빵을 통해서 요기를 하는 모습인데 이것조차도 가우다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식사가 되었고요. 가우다에서 한 꿀. 근데 가우다에서 만든 빵, 가우다에서 채집한 꿀, 그리고 가우다에서 생산한 요것조차도 가우다산. 이거는 가부도스? 예, 이게 가우다에서 오이조차도. 가부도스에서 꿀도 가부도스. 예. 자, 온전히 2박 3일 동안 가우다에서 현재 발음은 가부두스라 이렇게 부르고 성경에는 가우다라고 기록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가우다를 이제 보면서 그레데 섬 남쪽 가우다 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가우다 섬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